자, 대리제도, 표현 대리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대리제도는 대리인이 본인의 권한을 위임받아 법적인 행위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발생하는 법률적 효력은 본인에게 귀속을 하는 거예요. 자, 대리인이 본인의 권한을 위임받는 거예요. 그지? 내 권한을 대리인이 위임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법적인 행위를 해서, 대리인이 수행을 시킨 다음에 법률적인 효력은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자, 이게 대리제도라는 겁니다. 대리행위가 온전한 효력을 발휘하려면 대리인에게 뭐가 필요하죠? 일단 대리권이 필요하죠. 그리고 주어진 권한 안에서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대리하는 본인이 누구인지 상대방한테 밝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대리권은 주어진 권한만 가질 수 있다. 제한적이죠. 그리고 대리하는 본인이 누구인지 상대방한테 밝혀야 된다. 자, 대리하는 본인이 누구예요? 이 본인을 의미하죠. 그죠? 자, 그래서 본인은 법률적 효력이 귀속되는 존재. 이것을 이제 본인이라고 하죠. 본인은 피고인, 본인께서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원고인 본인께서는 본인이라고. 자, 그러면 만약 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때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한다는 거죠. 상대방한테 밝혀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대리인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된다. 그죠? 내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한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때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한다는 것을 표시해야 된다. 제가 대리인으로 왔는데요. 실제로는 여기 강훈 선생님의 이걸 대리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밝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만약에 표시 안 하면 대리 행위를 보지 않고 대리인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내가 얘기했을 때, 이 건은 A라는 사람 것입니다. 저는 B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A라는 사람 거라고 얘기를 밝히지 않았다면 B가 계약 당사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자인 A가 부동산 소유자인 A가 해외 출장으로 인해서 직접 계약이 어려워요. 직접 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친구인 B한테 정식 위임장을 줬어. 그럼 B는 뭐가 되죠? 대리인이 되죠. 자신의 아파트를 C에게 매매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자, B는 대리인으로서 A를 대신해. 그러면 A가 본인이죠. 그죠? C는 계약 상대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약의 법률 효과는 당연히 A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뻔한 얘기예요. 자,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죠. 혹은 또 하나는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도 되겠다. 그래서 행위를 한 경우를 지칭하는데 이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법적 효력이 없고 본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기에 대리인에게도 효력이 없다. 자, 본인에게도 없고 대리인에게도 없다. 왜? 무권 대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권 대리는 법률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거래가 불성립하게 돼서 거래 불성립이 발생해서 예기치 않은 손실이 일어난다.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결국 무권 대리는 이런 손실을 끼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본인과 대리인 간 대리권 수여나 범위에 대해 알지 못했던 상대방에게 무권 대리 행위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결국 이 제도가 문제 있지 않나 하는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자, 그래서 무권 대리 자체는 뭔가 손실을 끼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리인 제도가 분명히 필요하고 효율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꺼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보완을 해야 되죠. 그래서 표현을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표현 대리 제도가 바로 보완책이 된다. 이렇게 되죠. 자, 대리권이 없는 자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외관이 존재하고, 자,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외관이 존재하고 그 외관 발생에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표현 대리는 해당 무권 대리의 행위의 효력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거예요. 자, 이 효력을 본인한테 귀속을 시켜버려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어휘가 바로 뭐죠? 추단과 외관입니다. 추단이 무슨 뜻이에요? 확인 안 했어요? 자, 추단의 사전적 의미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미루어서 판단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추론을 해서 판단하다. 미루어서 판단할 수 있는, 그지? 미루어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 가지고 추측해서 판단을 한다는 뜻이죠. 아시겠죠? 자, 외관은 뭘까요? 겉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을 의미하죠. 겉으로 드러난 모양인데 법률 용어로서 이 외관이라는 것은 그냥 그 뜻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겉보기에 드러난 사실, 드러난 것, 이 말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추단은 추측하여, 추측이니까 미루어. 그러면 추측을 한다는 것은 미루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볼 수 있죠. 그죠? 판단을 하는데 뭘 미루어 보느냐? 외관을 미루. 겉으로 드러났을 때 지금 둘이가 이렇게 계약을 했군. 이 아파트를 매매한다는 거지. 이걸 외관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추단을 할 수 있다.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외관 발생에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어.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로 하게끔 지금 했단 말이에요. 위임장을 써줬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이상한 결과를 지금 낳았다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결국 그건 네 잘못이야 하고는 그 계약 당사자 본인에게 법적 효력을 귀속시켜버려요. 자, 왜냐하면 거래 안전을 확보하고 상대방이 대리 행위를 신뢰한 점을 보호하는 것이 표현 대리의 역할입니다. 자, 거래의 안전이죠. 거래상의 안전. 그 다음에 상대방이 대리한 행위를 상대가 대리 행위 자체를 신뢰했다. 신뢰했는데 손해를 보면 안 되죠. 그럼 법이 문제가 있잖아. 신뢰한 것을 뭐 해준다? 보호해준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표현 대리 제도죠. 뭐지? 처음 듣는 것 같은 이 표정. 다 아는 내용이죠? 네. 추단과 외관을 정확하게 몰랐는데 지금. 네. 자, 예를 들어 회사의 경리부장이 대표이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 명의 도용이 있죠. 도용은 훔쳐서 사용한다는 뜻이죠. 이게 도용입니다. 자, 이랬을 때 체결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경리부장에게는 어떤 것이 없죠? 대리권이 없죠? 자, 경리부장에는 부동산 매각에 대한 실제 대리권이 없지만 대표이사의 직인과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는 그가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 성립됐다. 외관이 형성된 경우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다. 자, 이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죠? 바로 경리부장. 도용했잖아. 나쁜 짓을 한 거지. 그죠? 경리부장.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인데 실제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뭐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적도 없는데 도용해서 지금 팔아먹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해야 돼요. 또 상대가 이것을 주장도 해야 됩니다. 자, 이러면 뭐가 성립된다?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자, 표현 대리의 유형 세 가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첫째, 대리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대리권을 내가 받겠다 이거지. 표현 대리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통지한 경우예요. 이것은 본인의 행동으로 외관이 형성되어 본인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다. 자, 그래서 이것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통지했어요. 본인이 이미 너한테 대리권 줄게 이랬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명함에 대표 대리라고 새겨준 경우 또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기 권리증을 대리인에게 보관하게 한 것. 그래서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명함 혹은 등기 권리증 보관하게 하는 것. 자, 그래서 첫째는 대리권 수여 표시란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줬어. 이건 일반적인 대리죠, 그죠? 자, 둘째,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대리인이 기본 대리권으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대리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자, 권한을 넘어섰어. 이때는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5억짜리 아파트를 파는데 4억 5천으로 깎아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해주죠. 이런 식으로 믿을 만한 행위. 근데 실제로는 계약 당사자 본인은 그걸 허락한 적이 없어. 이런 경우를 말하는. 그러면 권한을 넘어선 거지. 요것만 딱 대리하도록 했는데 자기가 거기서 재량을 발휘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돼요, 실제로. 서로 그러면 법률적으로 붙고 막 난리 나는 일이 벌어진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거래의 객관적 사정이나 신뢰의 정도 같은 것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대리권만 있는 대리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상대방이 등기부 등본 확인 등 객관적 방법으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대리인에게 매매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 자, 이 경우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대리권만 있는데 대리인이 해당 부동산 특정한 것만 팔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거 등기부 등본 확인을 다 시켜준다든지 그러면 권한을 넘어서 버렸죠. 특정한 거 이상으로 넘어서 버렸다. 아까 얘기한 대로 5억에 팔아야 되는데 4억 5천으로 내가 재량을 써버렸다든지 이렇게 한다. 자, 이 경우는 범위를 벗어나 권한을 벗어 권한 밖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표현 대리가 성립되는 것이죠. 아까 첫째는 일반적인 대리권 제도고 두 번째는 권한을 넘어선 경우다 이렇게 됩니다. 자, 셋째, 대리권 소멸 후에 소멸한 후에 표현 대리는 이전에 존재했던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죠. 자, 이전에 대리인과 거래 경험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죠. 본인이 특정 대리인에 부여했던 대리권을 해지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이 이 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때는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돌아간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본인과 대리인이 이렇게 그냥 상대를 보호해줘야 돼요. 이런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전부 누구에게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본인과 상대방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 무권 대리 행위를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첫째, 본인의 충인입니다. 충인이란 것은 뭐죠? 승인한 것이죠. 승인했다. 충인했다는 것은 승인했다. 작년에 우리 이거 서술형에 추인 나왔는데, 그죠? 추인, 승인한 거죠, 그죠?
추인이 있으면 해당 행위는 애초에 적법한 대리권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건 당연하죠. 추인했다면. 승인했어. 그렇다면 효력을 발휘한다. 반대로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고 본인도 추인을 하지 않는 경우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발생하죠. 그치? 얘가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돼. 무권 대리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법률적 책임을 져요. 얘가 잘못 안 했어도 너 왜 네 맘대로 했어? 그래서 벌금을 매긴다든지 잘못하면 이게 건수가 큰 경우는 고의나 과실이 없이 적절하게 매매 계약을 잘 체결했다 하더라도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자, 이때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그죠? 계약 이행 청구 혹은 손해배상 요구 이게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이거 팔라고 한 사실이 없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상대방은 손해를 입게 되죠. 이랬을 때는 무권 대리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거나 부주의로 인해 알지 못했을 때는 더 문제는 이거예요.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냥 한 거 아니에요. 혹은 부주의로 인해 알지 못했을 경우 이때는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책임이 부과돼요. 알지 못했을 때. 혹은 인지하고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건 네 책임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이 부과 안 된다. 상대방 그러면 본인, 계약 당사자 본인에게. 아니, 이 경우는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은 계약 상대방이죠. 계약 상대방이 이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 그럼 얘는 손해보고 그냥 끝나야 되는 거예요. 무효 계약을 지금 체결했으니까. 그럼 네가 알고 있으면서도 했잖아. 그럼 네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거 물어본 거지?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부주의로 인해서 알지 못했을 때는 이때는 보호받아야 돼. 무권 대리인에게.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부주의로 인해 알지 못했을 때. 인지하지 못했을 때는 부주의로 인해 알지 못했다. 믿은 게 아니라 이때도 결국 손해보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잘못한 게 되고. 맞아요. 맞습니다. 자, 이때는 계약 상대방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된다. 그 외에는 전부 무권 대리인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법률상의 책임을 묻게 되어 있다.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 9번 문제 이해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씁니다. 자, 갑은 보유 주식 1000주를 매도하려고 을에게 매매 대리권을 주면서 증권사 A의 서면으로 통지했어요. 그러나 내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가격 제한을 뒀다. 서면 통지서에는 가격 제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 을은 시장가 45,000원에 전량을 병에게 매도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주당 5만 원 이상이라고 해요. 자, 병은 증권사로부터 받은 통지서를 확인하고 을의 대리권을 정당하다고 믿었어요. 자, 병은 상대방이죠. 을은 당연히 대리인이죠. 갑은 본인이 됩니다. 펀드 매니저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내부적으로는 이거 5만 원 이상에만 팔라고 이렇게 제한을 뒀는데 그 서면 통지서에는 가격 제한이 기재가 안 되어 있었어요. 자,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례 1입니다. 2번. 카페 운영자 정은 매각을 위임하면서 무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한 달 뒤 서면으로 해지했습니다. 대리권 해지야. 무는 해지 사실 통보 받았음에도 이전에도 거리 경험이 있었던 기에게 갑을병정 무기 이렇게 된 기에게 아직도 대리인인 것처럼 행동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어떤 문제가 있죠? 불법 계약이죠. 그죠? 기는 대리권 해지 사실을 알지 못해서 이때는 부주의가 아니죠. 당연히 그런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기에게는 당연히 법률적 책임이 없어요. 이때는 무조건 무에게 책임을 묻게 되어 있다. 아셨죠? 속이고 했으니까. 자, 1번. 사례 1에서 을이 내부 가격 제한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갑은 병에게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이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면상으로 이미 그렇게 딱 했기 때문에, 서면 통지를 했기 때문에 해결해. 서면 통지에 5만 이게 있어야 돼.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갑은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혹은 자신이 보고자 했던 이득을 다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갑하고 을하고 엄청 싸우겠죠? 이제. 자, 사례 1에서 을의 대리 행위에 대해 표현 대리가 인정되면 당연히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나오죠? 자, 사례 2에서 기가 대리권 해지 사실을 몰랐어요. 그렇다면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성립하여 계약이 정에게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죠. 그죠? 네. 그지? 왜냐면 몰랐어. 이거는 부주의로 인해 모른 게 아니라 이전에도 이미 계약을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당연히 해지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것이죠. 자, 4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고 본인이 추인도 하지 않을 때 무권 대리인은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무과실주의죠? 맞는 거. 자, 5번. 두 사례 모두에서 병과 기가 대리권 부존재를 알고 있었더라도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고 대리권 외관이 존재한다면, 자,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고 대리권 외관은 존재해요. 그러면 표현 대리는 부존재를 알고 있었더라도 무슨 소리일까? 병과 기가 모두 대리권의 부존재를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다면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죠. 우리 마지막 문단에서 아까 봤다. 이 말이죠. 그죠? 알고 있었으면 이거는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계약을 체결했어? 이렇게 되니까 너희들이 손해봐야지 뭐. 이렇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 5번은 뭐죠?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도 없는 귀책 사유가 없지. 그냥 이것은 무하고 그 다음에 을이 잘못했으니까. 맞죠? 무와 을이 지금 잘못한 거기 때문에 대리권의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만약에 지금 이렇게 했다면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대리권의 부존재. 근데 너 그거 5만 원 이상 아니면 팔 수 없잖아. 그래도 돼? 괜찮아. 이런 경우를 얘기해요. 그럼 병이 그래? 그럼 사지 뭐.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알겠죠? 병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근데 그런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나 봐요.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지문에 이런 게 나올 줄이야. 충격적이었습니다. 작년에 충격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 지문은 여기까지 하고 끊었다가 인문 지문 가겠습니다.